안녕하세요. 마음설명서 휴먼버그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신기해했죠. 오, 대박. 너 유튜브에 응원도 해주고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독자가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그게 어느 날 뉴스에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무실 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 유튜브 얘기를 안 꺼내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슬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눈빛이 달라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잘 되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풍경 아닌가요? 최근에 지방의 유명한 공무원의 퇴사로 인해서 커다란 이슈가 됐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보여주는 아주 솔직하고 좀 불편한 심리, 성공한 걸로 치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질투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잘 나가는 동료는 질투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부러우신가요? 글쎄요,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하죠. 근데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배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니까요. 나랑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나랑 같은 해 들어오고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구내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로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좀 다르죠. 잠이 안 옵니다. 괜히 그 사람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고 댓글을 읽다가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축하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거든요. 이게 뭘까요? 1954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아무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뇌는 비교 대상을 고를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을 고릅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쏘든 말든 우리의 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세계니까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자리의 동기 또 옆자리의 동료는 다릅니다. 나랑 조건이 똑같았던 사람이거든요. 같은 시험 보고 같은 면접 통과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해냈다는 것, 그건 뒤집어 말하면 나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동료를 시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부러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변명 하나쯤 갖고 삽니다. 운이 없어서 그래. 이 조직이 썩어서 어쩔 수가 없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이유를 나 말고 바깥에서 찾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보호 편향, 그렇게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쿠션 같은 겁니다. 이 쿠션이 있으면 편하죠. 내 탓이 아니야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나름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랑 똑같은 조건에 있던 사람이 성공을 해버리게 되면 이 쿠션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라고는 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옆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낸 사람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썩어서라고 하는 말도 안 먹힙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저 사람은 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비슷한 사람의 성공은 나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증명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잔인하냐면요, 이 거울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좀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쟤는 운이 좋았던 거야. 알고 보면 별거 아닐걸. 유튜브가 언제까지 가겠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왜냐고요? 그래야 내 변명이 살아남거든요. 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거다라고 믿어야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내 이야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봐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쿠션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기가 심하게 작동한다는 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이 크거나 스스로 뭔가를 미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이 유튜브 접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딘가에서 안도감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커버 내 말이 맞잖아. 그거 오래 못 갈 줄 알았어. 이게 안도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를 해야 나는 다시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내 변명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역시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죠.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미워하는 거면 처음부터 아마 관심도 없었겠죠. 이건 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게을렀다는 것, 내가 핑계를 댔다는 것, 내가 포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사라져버리기를, 실패해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그 사람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증명해버린 자기 안의 불편한 진실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쪽 입장에서 한번 보죠. 열심히 했거든요. 결과도 나왔고요. 그런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축하 문자도 안 옵니다. 같이 밥 먹자는 연락도 끊기고 회식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좀 묘해집니다. 그러면 진짜 외롭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받는 느낌이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성공한 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다는 건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비난과 시기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세금 같은 겁니다. 타인의 안락한 변명을 부숴버린 대가로 내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세금.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인 겁니다. 아프지만 그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당신을 흔들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내뱉는 신음과 같은 겁니다. 당신한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당신의 성취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된다면 그건 당신이 이뤄놓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핑계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시기한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알아차리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딱 두 개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멀리 있는 천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비슷한 사람과 늘 비교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비교가 아픈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변명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내 안에 변명이 그만큼 많다는 것. 크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어떠신가요? 시기하는 쪽이신가요? 시기 당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댓글로 한번 본인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설명서 휴먼버그였습니다.